안녕하세요. 슬아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은은한 편백향처럼 마음을 단단하고 평온하게 채워주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을 바쳐 닦아온 당신의 기술을 누군가 돈 안 되는 고물 취급하며 짓밟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오늘 사연은 낡은 골목 끝자락에서 대를 이어 가구를 고치며 사는 한 할아버지와 그를 세련되지 못한 노인네라 무시하며 마을의 유서 깊은 건물을 허물고 대형 카페를 차리려던 오만한 젊은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대표는 할아버지를 그저 먼지 뒤집어 쓴 힘없는 노인으로 여겼죠. 특히 화려한 명품 수트를 입고 다니던 이 사장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동네 품격 떨어뜨리는 고물상이라며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이 할아버지가 50년을 손에 익힌 낡은 대패를 쓰레기라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노인의 존재를 멸시했을까요? 그리고 불과 1시간 뒤, 이 오만한 사장이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한 공사 서류 때문에 사색이 되어 노인의 발밑에 주저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을 우습게 보던 자가 자신이 무시한 노인의 지혜 앞에 몰락하는 과정. 그 소름 돋는 지능적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람이 지나는 길목마다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깊게 배어 있는 곳. 안녕하세요. 저는 이 조용한 골목 어귀에서 15년째 상처 입고 부서진 고가구들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으며 살아가고 있는 최 씨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분 등으로 그저 톱질이나 하는 늙은이로 저를 기억하겠지요. 하지만 이 작은 작업실은 제게 우주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베어질 때의 아픔, 세월을 견뎌내며 갈라진 상처들. 저는 그 상처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만히 대패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사각, 사각.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참 이상하게도 아스라한 옛 시절의 기억들이 피어오릅니다. 마루 밑에서 흙장난을 하던 어린 시절, 투박한 손으로 망가진 문지방을 뚝딱뚝딱 고쳐주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때는 물건 하나를 사면 평생을 썼습니다. 구멍난 양말은 어머니가 밤을 새워 기워주셨고, 금이 간 장독대는 옹기장이의 손길을 거쳐 다시 된장을 품었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던 시절, 사람과 물건 사이에도 깊은 정이 흐르던 그 따뜻했던 시절이 가끔은 참을 수 없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오래된 가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젊은 날엔 반들반들 윤이 나고 흠집 하나 없었지만 모진 풍파를 겪으며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히며 살아왔지요. 가정을 건사하느라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며 미소 짓느라 정작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닳고 닳아버린 우리네 중년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흠집이 났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상처야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찬란한 훈장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 후미진 골목에 들어오기 전 국립박물관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지정 문화재들을 복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전설의 유물복원가라며 추켜 세우기도 했지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머금은 도자기 조각을 맞추고 바스러져가는 옛 그림의 색을 되살리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먼저 시대를 살다간 이름 모를 조상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젊은 날의 이름표도 세월 앞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더군요. 은퇴를 하고 나니 세상은 저를 참 빠르게도 잊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헛헛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홀로 산길을 오르며 눈물을 훔친 날도 많았습니다. 중년의 고독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요. 텅 빈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래된 골목으로 숨어들 듯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국보가 아닌 누군가의 할머니가 쓰던 반다지, 어느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서랍장을 어루만지며 저만의 위로를 찾은 것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비워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작은 작업실에서 배웠습니다. 내 손에 쥐었던 명예도, 지위도, 넘치던 욕심도 하나둘 내려놓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가벼워지는 진짜 노후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언제부턴가 우리네 정겨운 골목에 낯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힙한 카페 거리가 조성된다며 화려한 차를 탄 외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젊은 정 대표. 그는 돈다발을 쥐고 나타나 제가 새 들어 살고 있는 200년 된 근대 한옥 건물을 사들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낡아빠진 건물을 확 다 밀어버리고 빈티지 카페로 개조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지. 그의 눈에는 100년 세월 동안 이 집을 거쳐간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 한 시대를 버텨낸 기둥의 묵직한 가치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며야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이 잘 나올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화려한 계획 속에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대패질이나 하는 늙은 목수는 가장 먼저 치워버려야 할 눈엣가시였습니다. 그 젊은 대표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던 날, 저는 묘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만 굴러가는 것 같아서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히 밀려나고 잊혀가는 우리네 중장년들의 처지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낡고 오래된 것들은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어느 궂은 날 정 대표가 인테리어 업자들을 대동하고 흙발로 제 작업실을 들이닥쳤습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삶의 터전을 헤집어 놓는 무례함 앞에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제 작업대 위였습니다. 거기엔 제가 50년 동안 매일같이 기름을 먹이고 제 손에 굴곡에 맞게 깎아온 수제 대패와 스승님께 물려받아 수십 번 고쳐 그린 전통 가구 도면들이 놓여 있었지요. 할아버지, 요즘 누가 이런 썩은 나무를 고쳤어요? 다 갖다 버리고 새 가구 들여 놓을 거니까 이 쓰레기를 당장 치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제 분신과도 같은 대패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처박고는 제 평생의 지혜가 담긴 도면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런 고물상 같은 공간 때문에 내 카페 콘셉트가 망가진다고. 당장 안 나가면 명도 소송 걸어서 길바닥에 앉게 해줄 줄 알아. 그가 짓밟은 것은 단순한 종이와 나무 토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50년 인생이었고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내의 따뜻한 응원이었으며 먼저 세상을 떠난 오랜 벗들과의 추억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낡은 대패를 보며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 세상의 눈에는 이제 나도 저 대패처럼 낡고 쓸모없어 버려져야 할 쓰레기통 속의 고물일 뿐이구나.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오는 듯한 육체의 노화보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그 상실감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톱밥이나 뒤집어 쓰고 겁에 질려 떠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찢어진 도면들을 쓸어 모으며 저는 가만히 고개를 들어 이 집의 낡은 기둥과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나무들은 묵묵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겉보기엔 그저 쓰러져가는 흉가 같겠지만 30년 보건가에 훈련된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건물은 평범한 옛집이 아니었습니다. 기둥 한 구석에 교묘하게 파인 미세한 표식, 대들보의 결합 방식.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이름 모를 독립운동가들이 비밀 결사지로 사용하며 남겨둔 암호와도 같은 흔적들이었습니다. 등록문화재급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였지요. 그 숭고한 흔적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 가혹하고 잔인했던 시절, 당신들의 피와 눈물로 이 땅을 지켜내셨지요.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과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숭고한 역사가 깃든 공간을 고작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훼손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가신 어르신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고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속마음을 깊이 감추고 정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굽은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살기 위해 아부하는 초라한 노인의 가면을 썼지요.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젊은 날의 방식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는 법이니까요. 정 대표님, 제가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라 고물만 만지다 보니 주제를 몰랐나 봅니다. 저는 비굴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대신 제가 이 낡은 집에서 오래 살며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지요. 이 건물 기둥이랑 볼을 함부로 다 뜯어내면 나중에 구청 안전진단에서 큰일이 납니다. 제가 솜씨는 없어도 나무 만지는 일은 오래 했으니 카페 허가용 맞춤 설계로 서류 작성을 살짝 도와드릴까요? 기둥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법을. 아니, 제가 손을 좀 보면 공사 허가가 훨씬 빨리 떨어질 겁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상황을 꿰뚫어보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에 있다는 것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마다 속으로 사귀며 넘겨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결국 제 안에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정 대표는 제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서늘한 결기를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한 흔한 노인네로만 보았겠지요. 자만심에 깊이 빠진 정 대표는 저를 한껏 비웃으며 두꺼운 공사허가 신청서를 제 앞으로 툭 던지더군요. 그래, 어디 고물상 할아버지 실력 좀 보자. 완벽하게 고쳐오면 이사비는 두둑이 챙겨줄 테니 잔머리 굴릴 생각 말고 제대로 해와. 그의 눈은 이미 카페가 문을 열어 쏟아져 들어올 돈다발에 멀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탐욕의 본질이지요. 노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밤을 새워 아주 완벽하게 고쳐주었습니다. 평생 유물을 복원하며 익힌 제 30년 베테랑의 지식과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모두 쏟아부었지요. 겉보기에는 공사 승인이 무사 통과될 것처럼 매끄러운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 대표 본인이 직접 문화재청의 긴급 보존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 부자재들과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은 기둥들을 불필요한 폐기물로 간주하여 전면 철거 및 개조하겠다고 명시하게 만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쓴 법적, 건축적 용어들은 너무도 전문적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그 이면의 뜻을 알아채기 힘들었지요. 즉, 정 대표 스스로 나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역사적 문화재를 고의로 그리고 철저히 훼손할 계획입니다라고 자백하는 무시무시한 서류를 제 손으로 완성해 준 것입니다. 다음 날 제가 건넨 서류를 훑어본 정 대표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했습니다. 오, 할아버지. 낡은 나무만 만지던 분이 서류는 제법 전문적으로 잘 만지시네. 구청 놈들이 아주 꼼짝도 못하겠어. 그는 그 서류가 자신의 숨통을 조일 밧줄인 줄도 모르고 당장 구청과 문화재청에 제출하겠다며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텅 빈 작업실로 돌아와 오래된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함께했던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의 치열함을 곁에서 묵묵히 견뎌준 아내, 힘들 때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어깨를 내어주던 오랜 친구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의 정이 아닐까요? 정 대표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 그들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화려한 건물이나 비싼 자동차가 아니라 곁에서 손을 잡아줄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보며 저는 시간의 엄중한 심판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과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골목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다급하게 파견된 문화재청 특별조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지요. 정 대표가 제출한 서류를 받아든 당국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록문화재급 건물을 대규모로 훼손하겠다는 자폭 문서가 그것도 아주 상세한 계획과 함께 버젓이 접수되었으니까요. 당신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훼손 예비 혐의로 긴급 조사하겠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지하십시오. 조사관의 호통에 정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출한 서류가 법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미 이 건물은 긴급 보존 지구로 묶여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는 막대한 벌금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장들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발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초점을 잃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당신 정체가 뭐야? 대체 이 서류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박았던 제 50년 된 대패를 조심스레 꺼내들었지요. 소매로 대패에 묻은 먼지와 흙을 털어내는 제 손길은 마치 제 삶의 긍지를 다시 닦아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그를 연민과 꾸짖음이 섞인 눈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썩어도 그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네. 자네가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이 낡은 나무가 결국 자네의 탐욕을 가두는 가장 튼튼한 감옥이 될 줄은 몰랐겠지. 이제 그 오만함을 감옥에서 천천히 고쳐보게나. 그날 이후 한옥은 문화재청의 정식 관리를 받으며 조국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조용한 골목에서 묵묵히 대패질을 하며 가구들의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혹은 겨울을 걷고 계신 여러분, 가끔은 거울 속 깊게 패인 주름과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서글퍼질 때도 있으시지요.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멀어지고 남은 인생은 그저 지는 해처럼 초라하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랜 세월을 견뎌낸 나무일수록 그 나이테는 더 아름답고 깊은 향기를 품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살아온 굽이굽이 험난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낡은 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지탱해온 가장 굳건한 대들보입니다. 남은 날들은 무언가를 더 채우려 아등바등하기보다 내 곁에 남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 한 번 더 지어주고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평안을 채우며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오늘 저녁엔 사랑하는 이들과 따끈한 찌개 한 그릇 나누며 당신의 찬란했던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오늘을 다독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